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21페이지 현금 흐름표 보도록 합시다.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자, 재무보고서를 현금 흐름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자, 그럴 때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을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현금 흐름은 자,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로서 현금의 유입은 자, 증가 플러스 유출은 감소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니까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발생된 재무제표라면 현금 흐름표는 자, 현금전 재무제표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자, 현금 흐름표에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에 자, 현금 및 현금 성 자산을 자, 현금 흐름표에서의 현금이라고 하죠. 단순히 현금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 당좌예금, 자, 현금성 자산을 재무상태표상에 우리가 현성이라고 하죠. 그 현성을 현금 흐름표에서의 현금으로 자, 유입과 유출한 정보를 제공해서 작성한 편인데 이때 현금 흐름을 자,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자, 자료가 필요하는데 그 자료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자,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후 언제든지 작성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는 결산보고서니까 우리가 마감 보고기간 말, 자, 우리가 결산 시점에 작성한다면 현금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죠. 그럴 때, 자, 현금 흐름표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자, 오랜만에 비수를 꽂아야죠. 자, 비용과 수익.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면은 3부자죠. 자산, 부채, 자본. 자, 역시 재무상태표는 3부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죠. 그런데 포괄손익계산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표라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니까 기초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를 고려가 돼서 자, 그 이유는 현금 흐름표는 자산, 기초자산에 현금이 있겠죠. 현금, 기말자산에 자, 현금이 자, 기록이 돼 있다면 기초재무상태표의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자, 기말에 150원이다. 그러면은 자, 이 기간 동안에 기초 기말의 기간에 50원의 현금이 증가를 가져왔죠. 이 현금이 기간 동안에 50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비교 재무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의 50원이 증가를 가져왔는데 자,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자, 현금이 늘었냐? 그래서 비용 수익을 고려해서 영업활동 장사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이 있었냐? 아니면은 자산 활동에 의해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흐름이 됐냐? 또는 부채 자본에 의해서 재무 활동, 그러한 현금의 흐름을 우리가 구분해서 현금의 50원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보고하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영투자라고 하죠. 그러므로 영업활동은 비용수익 비수 항목을 생각하고 투자활동은 자산 항목, 부채 자본은 재무활동의 흐름을 파악할 때 항목이 되겠죠. 이렇게 비수 3부자 틀을 잡아서 정리해서 그래서 비용의 증가, 비용에 의해서 영업활동의 현금의 유출활동, 수익에 의해서 영업활동의 유입활동을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이 자산의 투자활동에서 자산의 취득이라든가 자산의 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재투자활동 현금을 쓰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취득은 우리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취득은 돈이 나가겠죠. 유출. 처분에 따라서 투자활동의 유입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 영업활동 현금은 비용 수익에 우리가 발생되는 유출과 유입을 따지는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 단기 매매 금융자산입니다.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자산의 취득, 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항목인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보고가 되니까 100%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아닙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영업활동의 흐름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 자본의 재무활동에서 사채 등의 발행, 주식의 발행이라든가 사채 상환이라든가 등이 있죠. 우리가 사채를 발행으로 인해서 현금의 유입 활동이 되고 사채를 빚을 갚음으로써 재무 활동의 유출 활동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3부자, 포괄손익 계산서 비수를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 있죠. 따라서 이런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면은 틀 잡을 때 네모 박스가 3개로 구분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입과 유출,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입과 유출. 이에 따른 영투제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현금 흐름액을 파악하죠. 이 현금 흐름액에 기초현금을 더해서 기말현금으로 나타나는 게 현금 흐름표의
기본 구조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투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죠. 이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자 먼저 교재 페이지 432페이지 자 2번 한번 봐보죠. 2번 보시면은 자 현금 흐름표상에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에 해당한 찾아보자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자, 첫째, 설비 매가 관련된 현금이 설비는 설비 자산이죠. 그러면 설비 자산에 대한 자, 매각, 자, 관련한 현금 유입은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이 되겠죠. 답이 나왔죠. 우리 지난해 문제죠.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식의 취득이죠. 자기 취득은 재무활동, 자기 주식은 자본 항목이죠.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 다음 담보부 사채 짐가 발행했다는 현금 역시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 다음에 종업원 지급했다는 현금 유출. 우리가 영투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자 보고를 하되 이자와 배당금 라든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영투제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고가 되지만은 이자와 배당금, 법인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자 공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시가 되는데 그런데 이자와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성격에 따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종업원 급여 지급, 종업원 급여 하면은 자 비용이죠. 비용에 대한 지급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다음에 특히 주의드렸죠.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 매가 된 현금 흐름. 자, 단기 매매 목적의 단기 매매 금융산에 대한 자, 우리가 매각이죠. 또는 취득할지라도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인 투자나 재무활동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보너스 문제로서 여러분이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6번 한번 봐보세요. 433페이지 6번 봐보시면 현금 흐름표의 일부를 주어졌는데 기초현금과 기말현금을 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요 영업활동에 우리가 현금의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까? 그럴 때, 자,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121만 4천원. 자, 가로가 돼 있죠.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35만 4천원. 가로 안 돼 있죠. 회계에서, 자료에서 가로가 돼 있다거나 또는 세모가 돼 있다는 것은 차감의 의미죠. 마이너스 의미. 자, 그리고 기초현금이 8만원, 기말현금이 10만 5천원이 나왔죠. 자, 이럴 경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 물었죠. 그러면은 영투제에 따른 흐름액에 기초현금을 더한 게 기말현금이니까 자, 이 현금 흐름액이 얼마란 건 알 수 있죠. 현금 흐름액이 2만 5천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2만 5천원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이 10만 5천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액을 기초 기말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투자나 재무활동에 자 금액이 주어졌으니까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을 굳이 물음표 X라고 한번 둔다면 식을 세우면 X. 자,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은
가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21만 4천 원. 재무활동이 현금 흐르면 플러스니까 35만 4천 원. 자, 이의 합이 2만 5천 원 플러스가 나오겠다. 자, 이래서 뭐 이게 산수식은 아니지만 영투제 흐름액을 알 수 있으니까 그 흐름액을 가지고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액을 산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이 이항식해서 플러스 30 마이너스니까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자, 88만 5천 원이 나오겠죠. 5천 원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 있어서 우리가 영투제의 기본 구조에 그에 따라서 자,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흐름까지 한번 비교해 봤죠. 자, 다음 제가 먹는데 뭐 한번 문제좀 정리했지만은 이자 배당금 법인세는 별도로 공시가 되어진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현금 흐름표를 자, SCF라고 그러죠. 이런 현금 흐름표 보고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426페이지. 자, 현금 흐름표의 현금 보고에 있어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런 현금 흐름을 자, 보고하게 됐을 때 이 보고 방법은 직접법하고 간접법 두 가지가 있는데 KIFR에서는 직접법, 간접법 모두 인정하죠. 자, 그랬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 투자도 재무도 직접법 작성 보고할 수 있는데 간접법은 영업활동의 현금은 간접법 보고가 있는데 투자나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간접법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나 재무활동은 자, 직접법, 간접법 구분이 없죠. 직접법으로 총액으로 각각 총액으로 토탈 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직접법 문제인지 간접 문제인지 좀 확인해야겠죠. 그럼 먼저 직접법부터 좀 확인해 보죠. 그러면 영업활동 흐름 보고에 있어서는 직접법, 간접법이 나오는데 이때 직접법은 거래를 우리가 거래를 회계 기록을 해서 파악한다거나 뭐 회계 기록을 통해서 직접 기록한다거나 돈이 자 들어왔냐 나가냐를 직접 기록하는 것 회계 기록을 그런데 중요성이 있는 게 자, 계정 분석을 통해서 자 현금 유입과 유출액 우리가 파악하는 게 직접법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이 계정 분석에 있어서 욕심내지 말고 특히 내 계정만큼은 확실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계정이 있어서 매출로 인한 외상 매출액은 돈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외상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로 인한 자 현금 유입액을 회계기를 통해서 현금 매출이라면 바로 현금 들어오겠죠. 그런데 자 매출 채권 계정을 통해서 자 현금의 흐름액을 파할 수 있는데 그럼 매출 채권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기초 매출 채권 매출 자 이꼬르 자 매출 채권 회수 기말 채권 자 그래서 자 이 매출 채권의 매출은 당연히 외상 매출은 돈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외상 대금을 회수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매출로 인한 현금의 흐름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회수액은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되겠죠. 유입액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수액을 알려면 기초채권, 외상매출, 기말채권을 알면 회수액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금 예를 들어서 100원, 외상매출액이 1000원, 기말채권이 150원이라면 자, 회수금액이 950원이죠. 그래서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은 950원에서 기록하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950원은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자, 1000원을 기입한 게 아니라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을 직접 기록하는 것을 직접법이다.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매출 채권과 이렇게 자, 상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매입으로 현금의 유출액이 있겠죠. 자, 상품을 현금으로 사오면은 돈 다 줬으니까 문제 없는데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우리가 외상대금은 갚아야겠죠. 돈이 나가니까 매입 채무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기초 매입 채무 매입 자, 외상대금 지급 자, 기말 매입 채무가 되겠다. 자, 그럴 때 이 매입으로 인한 지급액 자, 이 지급액이 자, 매입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출금액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럴 때 이 지급금액을 파악하면서도 매입은 당연히 외상매입이 외상매입. 그러면 자, 외상대금 지급액의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기초현금 역시 100원, 외상매입금액이 1000원, 기말금액이 150원이라면 외상대금 지급액 950원, 요 950원을 기록하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금 매입도 뭐 회계 기록서 기입을 하지만 매입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을 자, 직접 기록한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매출로 인한 자, 우리가 회수액, 매입으로 인한 자, 지급액은 현금 유입과 유출액.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매출 채권 계정 분석, 매입 채무 계정 분석을 해서 시험에 자주 보이죠.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에서 다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용과 수익 계정이 있어서 두 계정을 더 하셔야 된다. 이미 이연과 예상 항목을 통해서 정리해 줬지만 수익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어서 직접법에 기록할 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발생. 그러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자, 대변이 될 텐데 자, 이 수익 발생 금액은 현금 수취 금액이 되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금액은 수취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인한 유입 금액이 되겠다. 유입 금액. 자, 그 유입 금액에 있어서 자, 이 계정에 마감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대변 잔액에 대해서 손익으로 마감을 하죠. 마감. 자,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세 손익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이연과 예상 항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연과 예상은 발생 뒤 꽃이라고 그랬죠. 이미 지급을 하고 이미 돈을 받았는데 차입은 다음 연도에 해당한 비용 수익을 이연시켰죠. 그 다음에 다음 년 지급해야 할 또는 받아야 할 이자 비용과 수익을 단기에 대한 수입비용 처리했죠. 예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현금주의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연 부분, 예상 부분을 다시 조정 정리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수익 계정이 있어서 자, 우리가 정리할 때 기초 미수 수익 금액은 자, 차변에 기초. 자, 그래서 기초 미수 수익 금액 이런 패턴 잡아라고 그랬죠? 자, 이 수익의 상대방 과목이 전개된 건 1월 1일 날 그랬을 때 기초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기초 자산 금액 이런 패턴에 따라 기초 선수 수익 금액 그래서 기초 부채 금액 패턴 그럼 당연히 기말 선수 수익 금액은 차변에 기말 미수 수익 금액은 대변에. 자, 따라서 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에 있어서 이 금액을 파악할 때 자, 기초하고 미수 수익의 기말의 증감액, 기말의 선수 수익 등의 증감을 고려해서 요 현금 요 수칙을 계정순을 통해서 직접 나타낸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이제 비용 계정. 비용이 발생이 되면 차변이 되겠죠. 자, 이 발생은 지급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급금액이 되니까 현금의 유출금액이 되겠죠. 유출금액이 되겠다. 자, 그럴 때 차변 잔액이 되니까 손익으로 마감이 되겠죠. 자, 그런 것이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 있기 때문에 자, 패턴대로 기초 선급비용 차변에 그래서 기초 자산 금액 차변에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기초 미지급 비용 대변에서 기초 부채 금액 자, 그러면 차변에 기말 미지급 비용 대변에 기말 성급비용 금액 대변에 이렇게 기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 비용과 수익 계정의 이연과 예상 항목을 고려한 이 계정은 제 표현을 항상 그랬죠. 눈 감고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한번 자, 확인하기 위해서 자, 434페이지 자, 7번 봐보세요. 7번 자,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한번 자, 찾아봐라 그랬죠? 이렇게. 그럼 매입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을 한번 찾아보자. 자, 좀 아까워도 자, 이 부분 좀 지우죠. 자, 이 부분 좀 지워서 외벽 활용하죠. 자, 434페이지. 자, 7번. 그럼 자, 정해가 있고 별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해에서는 지금 별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정해로 한번 정상침풀을 한번 해드리면 매입을 한 현금의 유출액이니까요. 매입을 한 현금의 유출액, 매입을 한 채무 지급액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매입 채무 마이너스 플러스의 자, 지급액. 자, 이 금액이 매입으로 인한 유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갚으니까 자, 이게 물음이다. 그럼 차례서 기초재고 기말재고 쓸 필요 없죠. 기초 매입 채무 40만 원. 기초 매입 채무 40만 원. 기말 매입 채무 60만 원. 기말
매입 채무 60만 원. 기말 금액 쓰면 띵띵. 자, 그럼 매출원가가 나왔는데, 그럼 자, 요 지급의 유출액을 알려면 당연하지만 외상 매입액을 알아야 자, 매입으로 인한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료에서 재고 자산 계정을 주어지면서 매입액을 찾아서 매입은 지급액을 찾아라. 그래서 계정 하나가 더 나오죠. 그래서 재고 자산 계정의 요 외상 매입액은 자 재고 자산의 차변의 금액이 모두 외상 매입이죠. 자, 저는 현금과 외상 매입인데 단서가 모두 외상 매입액 그랬으니까 자, 요 차변의 요 금액이 매입 채무 대변 금액과 일치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재고 잔의 금액을 매입액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기초 재고 자산 기초 자 50만 원. 자, 기말 매입 채무 70만 원. 70만 원. 그다음에 매출원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분기법에 따라 매출 원가가 80만 원 주어졌다. 80만 원. 자, 그래서 요 매입액이 150서 51배이니까 100만 원. 근데 모두 외상 매입액이죠. 단서로서 외상 매입액이 되니까 매입액이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자, 이 매입을 한 지급액이 얼마가 되겠다? 80만 원이 되겠다. 답 80만 원. 우리 지난 전의 문제죠. 가장 보너스 문제를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게 정해다. 근데 자, 이 계정 기입을 한다면 별에가 있죠. 그 별에는 매입 채무와 재고자산 두 계정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합쳐서 차대변을 기록을 하면 요 물음을 찾는데 자, 매입 채무의 요 100만 원 대변에 재고는 차변이 100만 원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자, 이 전체 합의 일치는 100만 원을 차대변에 구입을 하든 않든 간에 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매입 채무 등에 있어서 조선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별이라고 하겠죠. 한번 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번 봐보세요. 8번은 그럼 매출로 인한 현금의 유입액이 어떻게 될까? 자,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자, 매출 채권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회수 금액이 매출로 인한 유입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매출은 회수액을 물어봤죠. 그때 단기 매출액 자, 매출액 단기 매출액 자, 110만 자, 8,000원. 기초 매출 12만 원. 기말 매출 13만 원. 기초 기말 대손이 나왔죠? 자, 더 이상 자료가 없다면 요 회수액을 찾으면 되는데 매출 채권에 우리가 수정 항목에 대손이 있죠. 대손의 발생 금액이 있더라. 대손의 발생 금액을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 자, 대손 발생 이 대손 발생 금액이 매출 채권 대변에 기입할 금액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발생을 찾는데 기초 대손이 충당금이 3,000원. 기말 대손 충당금이 2,400원. 자, 기말 쓰면 땡땡. 단기 대손 상각비 1,000원. 그래서 차대변 일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일치 안 했죠? 4,000원이고 자, 2,400이니까
1,6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 1,600원에 대해서 대손주가 우리가 발생 금액으로 1,600원. 자, 기입을 하면은 자, 차변 금액에서 대변 금액을 빼면 회수 금액이 얼마는 109만 6천 원. 109만 6천 원이 매출로 인한 자, 400원이죠. 6,400원. 109만 6,400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매출한 회수 금액을 찾는데 역시 해설도 별해죠. 두 계정 하나로 합쳐놨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자, 재변의 대손 발생액을 대손 충당금 차변인 1,600원을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자, 요건 답을 찾죠. 이런 걸 별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목의 구문을 풀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자, 이제 자, 비용과 수익 계정을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하게요. 자, 먼저 9번 봐보세요. 9번. 두 문제만 더 봐봅시다. 자, 9번에 임차로 지급할 때 성금을 기장하고 있는데 자, 기말이 기초보다 감소했다. CI의 계상을 임차로 사실 넣을 때 임차로 지급하는 현금이 얼마냐? 자, 요 임차료는 비용이죠. 임차료 계정에 자, 물음이 뭐였냐면 자, 임차료 현금의 지급액이 얼마냐? 임차료에 따른 지급액은 차변 금액이죠. 이게 물음이다. 물음. 자, 그랬을 때 자료에서 자, 임대인데 기말 성급 임차료는 기초보다 감소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임차료에서 성급 기초 성급 임차료로 기말이 있는데 기말은 기초보다 감소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기말 아니 기초죠. 자, 기초 성급 임차료 자료 기말 성급 자, 임차료가 기입이 돼야 되는데 기말 성급 임차료는 기초보다 구초는 감소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기초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00원이라면 기말이 빵이 되겠다. 그 차이 난 금액이 9,000원 차이가 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굳이 뭐 19,000원 쓴다면 10,000원 써야겠죠. 차이가 9,000원이 줄어든 거니까 기말이 기초보다 9,000원이 감소를 했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CI는 손익에 넣으면 CI에 계상할 임차료가 41만 6천원이었다. 6천원. 더 이상 자료 없죠. 그러면 40만 6천원에서 9천원을 빼니까 40만 7천원이 지급액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정의 답 금방 찾죠. 그 차변과 대변의 어떤 금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수익 12번 봐봅시다. 436페이지. 자, 12번. 자, 이자, 현금, 수령으로 하는데 선수, 미수, 이자 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 계정을 활용해서 물음이 현금으로 이자에 대한 수령액이 얼마냐? 이자 수령액, 자, 수취액, 자, 수령액을 묻는 문제죠. 묻는 문제. 자, 그럼 자료에서 자,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자, 선수이자 지금 X 지금 2년도 이자 수취액을 물어봤는데 X1년 말은 X2년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선수이자 하면은 기초 선수는 기초 부채죠. 선수는 대변에 1,000원. 그다음에 자, 기초 미수이자 잔액은 없다. 뭐 기초 미수이자 금액은 없죠. 그다음에 X2년도 말의 자료에서 기말 선수이자, 기말 선수이자 부채죠.
없죠? 기말 미수이자 기말 자산 금액이 2,000원. 자, 대변에 그다음에 X 2년도의 이자 수익이 8,000원이 되겠다. 8,000원. 자, 이 되겠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이 현금으로 수취 금액이 얼마냐를 물었죠? 자, 그러면은 자, 8,000원에서 3,000원 빼니까 당연히 5,000원. 5,000원이 자, 이자 수익으로 우리가 현금 수취 금액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 가장 핵심 계정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거기에 재고 자산 계정과 대손 충당금 계정, 비용과 수익 계정의 이연과 예상을 고려한 항목까지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그래서 정점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은 간접법, 더 유용성이 많은 간접법, 그 다음에 현금주의, 발생주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변경과 오류성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